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2년 12월 21일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에 이어서 건설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건설 현장이 건설노조의 갑질과 폭력 때문에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170만 명에 이르는 건설 노동자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걸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오늘 한국경제신문 사설이 다루고 있는데,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건설 현장 불법 근절 다짐한 당정, 조폭 노조와의 전쟁 불사해야.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의 건설 노조를 조폭으로까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기업인들과 협의회를 열고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의지를 밝혔다. 전국 공사 현장에서 노조의 갑질, 폭력, 불법이 난무하는 데 대한 총력 대응을 다짐한 것이다. 무법천지라고 불릴 정도로 노조 횡포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시지탄이다. 건설노조의 막장 행태는 상상 초월이다. 하이에나처럼 현장을 어슬렁거리다가 무리한 요구를 던진 뒤 불응시 출입 방해, 건조물 침입, 소음 등으로 대응하는 건 애교 수준이다. 조폭의 행패를 보는 듯한 폭력 행사와 관리비, 복지비 명목의 어처구니 없는 금품 갈취가 다반사다. 노조원을 우선 채용하라며 물리력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경쟁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구타로 쫓아내는 불법도 일상이 됐다. 여기만 읽어보더라도 지금 건설 현장이 얼마나 막가파 수준인지 알 수가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얼마 전 화물연대 불법 파업 때 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유일하게 동조 파업을 벌인 데서도 건설노조의 안하무인이 잘 드러난다. 경제에 기생하는 독,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전국 건설 현장은 노조 해방구,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문의는 노조지만 실제로는 조폭에 가까운 건설노조 횡포는 그들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선량한 다수 서민 노동자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언제나 수수방관 모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건설 현장의 집회와 시위가 5배 급증한 점이 잘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건설 불법 근절을 다짐했지만 굼뜨기 그지없다. 경찰은 지난주에야 200일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청장이 직접 구속수사와 엄정 조치를 다짐했지만 솔직히 믿업지 못하다. 최근 1, 2년 동안에도 수차례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지만 사태는 악화 일로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결성된 전국 건설노조가 40곳 안팎이다. 중국 동포나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만든 노조도 10여 곳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노동개혁을 못 해내면 용산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참모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올바른 인식이다.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자세로 건설 현장 비리 근절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지금 최근 화물연대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그에 이어서 지금 건설 노조도 지금 이 불법이 심각하다,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아주 강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아주 강하게 포문을 연 사람이 바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어제 이 당정협의회에서도 아주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원희룡 장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건설 현장이 또 하나의 대표적 무법지대가 됐고 어제 오늘이 아닌 방치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표적으로는 채용 강요, 업무 방해, 금품 강요 이런 행태들이다. 건설 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 세력의 불법적인 행태를 더 이상 현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또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70만 명에 달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피해자들이다. 학폭, 일진들의 횡포에 다수의 학생과 선생과 학부모들이 말 못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노동자들 모두가 극소수의 건설 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 세력의
볼모가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루빨리 해방시켜야 한다. 자, 이렇게 강조했는데, 자, 지금의 건설 현장을 아주 재미나게 비유하고 있죠. 학교 폭력을 일삼는 일진들의 횡포 때문에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처럼, 자, 이런 건설 노조의 횡포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그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논란이 됐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트럭을 부순다든가 직접 폭행을 한다든가, 자, 이런 여러 가지 불법과 횡포가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이런 불법 행위들은 뭐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이런 막가파식 이런 행동이 많았는데, 자, 원희룡 장관은 그 전날에도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서 점검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도 원희룡 장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조가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원래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인력사무소나 중개 앱을 통해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그간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완장부대가 방치되어 왔지만 새 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건설 현장에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완장부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노조가 자기 사람들을 먼저 채용하라라고 이렇게 압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채용되어서 현장에 나간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오히려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다른 노동자들 일하는데 방해나 놓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이런 횡포가 완전히 현장에서 깡패처럼 일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업주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데 아니 자기들을 먼저 채용하지 않으면 뭐 이런 공사를 방해하겠다 이런 횡포가 또 있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채용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어떻게 이런 불법들을 근절할 것이냐. 자, 먼저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이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특별 단속을 벌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초 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그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그 타워 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뭐 여러 가지 원래비가 있는데 이런 관행들, 또 건설 노조의 그 조합원 가입 강요, 또 채용 강요 이런 것들을 모두 들여다보고 단속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자, 이 외에도 노동조합의 회계 처리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즉 조합이 선출한 그 내부 감사에 의해서 회계 감사를 벌여야 되는데 이게 뭐 형식적인 게 많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각종 뭐 횡령, 비리 이런 것들도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은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서 억제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조 운영비의 그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서 입법화할 부분은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전방위에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노조를 아주 압박하고 있죠. 어제도 노조 연간 거의 1,000억 이상을 예산으로 쓰고 있는 민노총, 한국노총 이런 거대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해야 된다.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노조들의 회계만 1,000억대가 넘는 회계를 예산을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투명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깜깜이일 수 있느냐, 이거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대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노동조합법 제27조에 행정관청이 그런 회계 자료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동안 사문화되어 있었는데 이거 바로 잡겠다, 원칙대로 하겠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건설 노조가 벌이는 현장에서의 이런 횡포, 무질서, 불법, 막가파식 횡포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제대로 가고 있죠. 감사합니다.